예, 안녕하십니까. 정치권의 움직임을 시사 앵커의 시각으로 판 읽기, 판을 한번 읽어보는 우리 국민 앵커 박창규의 판 읽기 시간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자, 지난주까지만 해도 이번 주 월요일 위정교사 1심 선고를 많이 기다렸는데 예, 정말 어이없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판결이 나왔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게 지금 지난번 그 선거법도 그렇고 이번에 그 위정교사도 그렇고 미리 이제 판결문은 다 써놨잖아요. 그렇죠. 써놓고 그러니까 선고하기 전에 일단 뭐 형량은 다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들 판사들은 이제 다 정해져 있었죠. 그런데 이번에 위정교사 때는 좀 뭔가 이 정권가에서 뭐 좀 이상한 낌새가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던데 그게 어떤 이야기죠? 그러니까는 네. 이 무죄가 나올 거를 알고 테마주가 움직였다는 그런 내용의 이야기인가요? 네, 제가 직접 예. 증거를 하나 가지고 와서 말씀을 드리는 게 좋겠다 싶어서. 그러세요. 네, 예, 예. 이제 이 카카오톡을 제가 좀 취재하신 거네요. 이게 예. 취재가 다 된 거예요. 왜냐하면 예. 그날 이제 오전에 예. 제 후배로부터 이런 게 왔습니다. 예. 이재명 무죄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형? 오전에 오전에. 2시에 그 선고가 시작이 돼서 2시 반쯤 딱 났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오전 오전에. 10시 상황에 온 카톡이 온 거예요. 11월 25일 오전 10시에. 네, 이재명 무죄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예. 이게 뭔 소리야? 그때 그래도 누구도 봤더니, 무죄 생각은 안 하고 있었죠. 자, 그때 예. 김동연 테마주들이 쭉 내려가는 게 이상하네요. 김동연은 이제 이재명의 경쟁자죠. 경쟁자로 그렇죠. 됐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재명이 만약에 손절이 되면은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뜬다 이렇게 돼 있었는데 테마주가 내려간다는 건 이재명이 올라간다는 이야기네. 자, 유죄가 더 명확할 재판이라던데 예. 왜 주식시장은 저리 움직이는 건지. 예. 저도 그랬어요. 그래서 그 좀 봤어요. 계속 근데 이게 와요. 예. 이런 식으로 오더니 이제 급기야 판결 한 1시간 전에 예. 이제 이렇게 옵니다. 이재명 테마주 동신건설은 26% 급등 중이고 동신건설이. 예. 네, 김동연 테마주 예. PN풍년은 15% 급락이 나오고 있어요. 유유. 그게 하고 시간이 온 거예요. 언제쯤이죠? 이거가 오후 1시. 오후 1시? 네. 오후 2시에 그 선거가 있었는데. 그때 벌써 2시 이제 반에 선거가 있었는데. 1시간 전에 벌써 확연해지는 거예요. 이 움직임이. 그렇네요. 그리고 그러면서 이 친구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예. 판사마다 정치 성향이 달라 그런 건지 동신건설 네. 상한가 같네요. 그게 몇 시인데? 이게 이제 1시 5분, 10분. 1시 5분. 예. 아니, 그리고 이게 선거가 나고 나서 제가 다른 언론을 찾아보니까는 그 이야기가 나와요. 동신이 그 상한가 갔다고. 그런데 그게 선거 나오기 전에 간 거잖아. 그러니까. 이미 상한가는 직전에 간 직전에 간 거고. 나오거나 막 좀 오르고 있었다는 거죠, 좀 오전에. 흔들리긴 했어요. 예. 이 주식이라는 게 원래 작전 세력들도 예. 한 번에 올리지 않거든. 예. 올렸다가 흔들다가 그걸 이제 그쪽 용어로 턴다 그러거든요. 예. 개미들 좀 예. 털어주고 또 가고 하다가 예. 마지막에 상한가를 이게 예. 담는다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예. 저는 그래서 이걸 보면서 되게 찝찝했어요. 저는 이 경영학을 전공했지만 예. 사실은 이 증시 움직임은 민감한 거거든요. 그렇죠. 왜? 트럼프가 당선될 때도 도박 사이트만 맞췄잖아요. 예. 맞네. 돈을 걸고 하는 데서는 그야말로 올인하면서 모든 정보를 다 챙기게 돼 있습니다. 예. 자, 그렇다는 것은 우리가 그냥 흥미삼아 하는 건 아니고 그건 그냥 정말 목숨 걸고 하는 거죠. 정치 평론가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저희도 뭐 평론합니다만 그거와는 성격이 다른 거예요. 그렇겠네. 돈이 걸려 있으니까. 돈이 그날 움직인 돈이 수백억 원이 움직인 거예요. 자, 이 정보를 이재명 무죄 나온다는 거를 알았다는 사람이 있다 해보십시다.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얼마든지 테마주 막 사죠. 사가지고 장난질을 칠 수 있는 거예요. 예. 자, 이런 것이 나타났다는 점이 명확하고요. 그래서 이제 결과를 놓고 보니까 증시는 이미 알고 있었구나. 정신을 알고 있었다. 증시가 알고 있었다는 건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판결문은 그 재판장만 아는 게 아니에요. 그 뭐 배석 판사도 있고. 좌우 배석이 알고 그다음 그리고 법원의 직원들이 있을 거 복사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다 복사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 복사 직원들이 같은 걸 있고. 하다 보면 직원들인데 나갈 수도 있고. 돈에 목숨 거는 또는 정치적으로 뭐 민주당 사람 중에 누군가가 예. 배팅을 할 수 있잖아요. 예. 야, 한 줄만 말해줘. 아, 무죄야 아니야? 예. 무죄예요. 라고 얘기해줬다 예. 하면 그 정보가
이 가치는 예. 바로 돈으로 나타나는 것이었다. 예. 그래서 나오는 게 음모론과 사전 내통설입니다. 사전 내통설이 나옵니까? 그럼 이재명 쪽하고 이미 이재명이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이제 만약에 이 정치 쪽으로까지 이게 흘러갔으면은 그러면 이재명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네요. 자, 그날 여러분도 기억하시겠지만 이재명의 태도를 보시면 되게 의연합니다. 맞아요. 예. 이게 그때 당시로 돌아가 보세요. 선거법에서 징역형이 나왔기 때문에 예. 이번에 10일 뒤에 열린 그 판결에서 만약에 징역형 예. 우리 거의 확실하다 그랬잖아요. 법리 해석해 보면 그렇죠. 1년 구형이 3년 나왔으니까. 1년 6개월 뭐 법정 구속도 가능하다. 법정 구속 이야기까지 나왔죠. 그런 사람의 맞아. 법정 구속 이야기까지 나왔는데도 태도치고는 지나치게 의연하다. 그러네. 자, 이 결과적으로 해석해 보면 예. 이미 무죄인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 의연하고 또 뭐 판사님들의 판단을 존중하라고 예, 예. 자기 수하들을 다독이고 예, 예. 이런 태도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네. 예. 자, 이거는 물론 증거를 가지고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만 예. 이런 증권가의 움직임은 정황들이 있는 거죠. 그날 오전에 분명히 나타났고 예, 예. 증시에서는 그날 이걸 가지고 돈을 번 세력이 있다. 있다. 이런 얘기를 분명히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신건설 이런 것이 이제 이재명의 테마주 이렇게 뭐 왜 테마주인지는 요즘 테마주도 보면 뭐 막 간접적으로 막 얽히면 그냥 테마주라고 하는데 막 그냥 일단 엮어요. 예, 엮여서 이제 누가 테마주인데 누구의 뭐 형이다. 형이 거기에 뭐 근무한다. 지인이 뭐 이렇게 하는데 민주당의 누구다. 뭐 이런 거예요. 어쨌든 저도 보도를 보니까 동신건설 같은 건 이제 테마주로 분류가 돼 있어요. 보도가 되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이제 말씀드린 건데. 그날 판결과 동시에 상한가를 그냥 갑니다. 야. 그리고 그 전에 오전에 이미 예. 14, 5%, 20몇 %씩 올라간 거예요. 예, 예. 먹을 사람은 그때 다 먹은 거지. 그렇죠. 예, 마지막에 상한가는 세력이 아니에요, 그때는. 판결 나오고 나서는 아이고 늦었네 네. 하고 막 가담하는 거예요, 이제. 예. 그때 움직인 그 물량은 수십 수백억 원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전부 다 이 구형이 3년 나오고 또 법정 구속 이야기까지 나오고 막 하면은 이 김동연의 테마주가 올라가고 이재명의 테마주가 내려가야 되는데 그게 상식이죠. 그런데 거꾸로 됐다. 그리고 주식시장은 오전에 이미 반대로 움직였고 반대로 움직였고 또 선거 발을 네. 하기 전에는 상한가까지 가버렸다. 그렇죠. 선거고 나서 그러니까 흔들리다가 네. 선거와 함께 상한가를 가고 그 선거가 주문이 나오는 순간 이제 완전히 꽂혀가지고 예, 예. 안 움직인 거죠. 그래서 네, 이제 그렇게 꽂혀버렸고. 된 겁니다. 예. 네. 그건 이제 이 나중에 이제 주식 그 거래 상황을 보면 이제 다 나올 텐데 이게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한 사람이 주식을 하는 분이신가요? 증권회사에 밝힐 수 없는 증권회사의 임원이세요. 네, 후배인데 예. 이분이 그러니까 이상하니까 저한테 문자를 보낸 거예요. 이재명 그랬네. 무죄 나오는 거예요. 아니 그 말에 제가 경악을 했어요. 예. 이거 그냥 장사미사도 아니고 증권회사 임원이 뭔가 이상한 낌새를 오전에 눈치챘다는 예, 예, 거죠. 그리고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재명의 그 이상하리만큼 의연한 담담한 태도. 자, 이게 그렇게 그냥 나올 수 없는 그런 모양이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제 이재명 위정교사 1심은 뭐 예상 밖으로 전혀 뜻밖으로 무죄가 나왔어도 이제 2심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 2심이 있는데 2심은 지금 검찰에서는 그 상고를 했고 이재명은 무죄니까 상고할 게 없잖아요. 항고죠, 항고. 예. 항고를 했고 이재명은 무죄니까 항고할 게 없으니까 이제 그러면은 그 검찰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재판부가 김동연 부장판사가 위정교사는 했으되 고의성은 없다. 소극적 교사는 죄가 안 된다. 희한한 희한한 말을 만들어낸 거예요. 만들어냈죠. 옛날에 권순일은 네. 소극적 거짓말은 죄가 안 된다 그래서 이재명에게 대선 나갈 수 있는 길을 터줬고 김동연 판사는 소극적 교사는 죄가 안 된다라는 희한한 그러니까요. 판례를 네. 듣도 보도 못한 판례를 세운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그 기사 하나 나온 걸 보니까는 TV조선에서 나온 기사인데 이재명의 변호사가 한 20명이 되거든요. 네. 그 5개 재판에 20명인데 그 1심에서 유죄받은 선거법과 관련해서 2심의 그 변호사들을 교체를 하기 시작을 했다고 하는데 바꿔야겠죠. 예, 그러면은 이거는 무죄 받은 이거는 그 2심에 변호사들이 서로 하려고 하나요? 무죄니까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예,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선거법만 이제 이재명 입장에서는 이 수류탄 핀을 제거하면 안심이니까 이거에 집중하기 위해서
변호인들을 바꾼다. 예. 대거 교체해서 그렇죠. 여기에 이제 올인하려고 한다는 얘기는 나왔는데, 자, 위증교사 항소심님도 이제 안심할 수 없으니까, 그렇죠. 이제 변호인을 좀, 유명 로펌, 메이저 로펌의 변호사들에게 좀 맡기려고 한다. 이런 소문이 이제 보도가 됐었거든요. 근데 제가 좀 들었어요. 취재를 해보니까 메이저 로펌에서 다 거절하고 있답니다. 이심 맞는 거를. 이심 맞는 걸. 그것도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저 기자 정신이 발동해서 취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런 대답이 돌아옵니다. 첫째, 이길 가능성이 거의 없다. 항소심에서 무죄를 그대로 갈 가능성이 없다는 거예요. 2심에서는. 2심에서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항소심은 검찰만 항소를 할 수 있고. 그렇죠. 왜냐하면 무죄 받은 사람이 뭘 항소를 그렇죠. 합니까? 예. 그러니까 이거는 항소심의 판은 검찰의 판인 거예요. 예. 검찰이 증거를 보강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이제 그 관련 진술도 이제 좀 안 좋게 더 들이댈 수 있는 그런 재판이기 때문에 예. 이거는 검찰이 주도하는 재판이 될 거다. 예. 그런데 이 메이저 로펌에서 그 의뢰를 받고 검토를 해보니까 야 이거 항소심 가면 유죄가 되겠는데 네. 이거 우리가 맡았다가 그렇죠. 우리 괜히 명성에 흠집이나 간다. 이게 자신이 없다. 네. 이게 가장 큰 이유라고 하고요. 두 번째 막대한 변호사비를 받아야 되는데 변호사비가 문제죠. 예, 변호사비를 이제 문제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그 민주당이 대주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 말이 지금, 나왔어요. 그 네, 말이 나왔어요. 네. 그 뭐 우리 대표님 대준다. 네. 뭐 그래가지고 당비를 쓴다는 등 모금을 한다는 등 이게 이제 정치자금법에 걸리거든요. 네. 주진우 의원이 검사 출신답게 딱 네. 빗장을 질렀잖아요. 그거 함부로 모금하고 행- 대줬다가는 배임 횡령의 네. 정치자금법 그렇죠. 위반이야 네. 하니까 찔끔했어요. 네. 민주당이. 그래서 이거는 그러면 뭐 개인적으로 이재명이 내야 되는 거 아닌가? 자, 그 로펌에서 생각해 보니까 그게 돈을 이 재판은 받으면 몇십억 원 받아야 되는데 그 돈을 이재명이 낼 능력이 있어? 이게 이제 의문이 됐다는 그렇죠. 거고. 예. 자, 당 믿고 그러면 한번 맡아봐. 예. 주진우 의원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율사 의원들이 그거 하기만 해봐. 예. 우리가 이거 반드시 법적으로 문제 삼을 예, 거야. 예. 모금이라든가 당자금을 못 써요. 그러니까 맡았다가 돈이 수임료를 못 받는 재판을 맡으려고 하겠습니까? 예. 그래서 메이저 로펌들이 일제히 지금 거절하고 있는 분위기다. 예. 그래서 사실 민주당이 난감하대요. 변호사는 아니네. 구인난. 변호사는 아니고 변호사 구인난. 제대로 된, 왜냐하면 서울고법은요. 예. 차관급 고법부장 판사들의 예. 이제 재판이잖아요. 여기에는 김동연 판사 같은 사람이 끼어들 자리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고법에는 김동연 없다. 정말로 예. 이 엘리트의 법관들. 이게 예. 엘리트란 말이 보수와 통하는 말은 아닌데 예, 그렇죠. 그래도 대부분이 차관급 고법부장 정도 되려면 쉽지가 않습니다. 정도를 걸어온 판사들이죠. 네, 정말 엘리트 코스만 걸은 그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 여기에서 유창훈 판사 뭐 이런 사람 얘기해서 안 됐지만 또는 김동연 판사 같은 사람을 네. 만나는 것 자체가 그렇죠. 확률상 대단히 어려워요. 예. 자, 그러면 이런 그 우파 엘리트 판사들의 거의 이 밭이라고 할 수 있는 예, 서울 고법과의 항소심에서 예. 돈도 받을 자신이 없고 승소 확률도 없는데 이걸 맞는다? 아니, 송 선배 같으면 그러네. 맞겠냐고요. 그래서 지금 메이저 재판을 이 담당해야 되는 그 변호사들이 서로 안 한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유명 로펌에다가 이 사건을 맡길 방도가 지금 없는 게 민주당의 예. 고민이다. 그래서 그 대장동이나 뭐 이런 사람들을 써야 되는데 예. 이게 말이 그렇지 정치적인 판결이나 변호할 줄 알았지 예. 이런 엄청나게 큰 사건 항소심 위증교사 유죄가 분명한 예. 이런 재판을 맡기기에는 예. 자기네도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대요. 예. 그래서 두 가지가 지금 항소심의 딜레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일단 그 이재명은 뭐 1심에서 무죄 받았지만 2심을 앞두고 더 또 불안해지겠네. 우선 당장 변호사를 구하지 못해요. 그래요. 변호사를 이제 구하지 못하는 이유가 아니 이거 이길 가능성도 없는데 대형 로펌이 뛰어들어서 괜히 이 전적을 초라하게 만들 필요는 그렇죠. 없고. 괜히 뭐 예. 패만 늘어나는 거야. 그리고 이 변호사비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 거의 뭐 떼먹히거나 무료 변론하지 않는 다음에는 예. 돈 그리고 함부로 대줬다가는 배임 횡령이 될 수 있고요. 그렇죠. 정치자금법에 딱 걸립니다. 예. 주진우 의원이 눈 부릅뜨고 지켜본다고 예. 그랬어요. 예.
지금 주진우 의원도 그렇고 지금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이 다시 이제 수사를 한다는 이야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그 로펌에서 제3자로부터 만약에 변호사비를 받는다. 그러면 나중에 같이 엮여가잖아요. 그렇죠. 같이 엮여가게 되면은 자기들은 이 그 대형 로펌의 명예에 실추가 되고 수사 대상이 돼버려요. 그러니까요. 거기다가 또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당 차원에서 돈을 준다, 변호사비 준다. 이것을 이제 일단은 접었다고 하는데 또 모르거든요. 뒤로 해서 이렇게 당 차원에서 돈을 받는다고 하면은 대형 로펌도 그것도 나중에 문제가 되니까. 그 뭐하러 이런 사건에 엮이려고 하겠습니까? 엮일 필요가 없네. 그리고 이게 누가 봐도요. 네. 법률적 상식을 가진 사람이 김동연 판사가 희한한 논리를 엮어냈잖아요. 그 뭐 아니 위증 정범은 죄가 된다고 벌금 500만 원을 때려놓고 그럼 뭐 창의적, 자발적 그 위증이라는 것도 있습니까? 내 피해가 뻔히 예상되는데 나는 그냥 왜 그러니까. 위증을 했는지 모르고 위증을 했으니까 너는 죄가 되고 그걸 압박하고 전화를 걸고 거의 교사를 한 게 분명한 사람은 무죄다? 이게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어떻게 뭐 1심 변호인들은 뭐 어떻게 해서 그렇게 이거 변호인들이 잘해서가 아니고 판사 재판부가 하나가 판사가 이제 이상한 판결을 했는데 그러면 이제 2심에 가서 2심의 변호사들이 볼 때는 이거를 그 판사가 바뀌어 버리는데 그 완전히 이게 저 다른 판사 이렇게 고법부장 그렇죠. 고법부장 등도 법리를 이렇게 판단하고 법과 양심에 의해서 판결을 하는 그 판사를 만나면 패할 게 뻔한데. 그리고 재판의 증거도 대부분 검찰이 다 올릴 거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물론 이재명 측에서도 방어 차원에서 검찰에 맞서서 증인을 신청하지만 숫자가 뭐 9대1, 8대2밖에 안 될 거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항소심 자체가 이미 거의 그 다퉈봐야 이재명이 이거를 무죄 유지를 하기가 거의 불가능한 재판이라는 거예요. 네,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법리에 해박한 교수님들 또 제가 그 법조인들 다 좀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메이저 로펌이 안 맞는다고 한 이유가 다 있다. 증시 얘기와 함께 이 얘기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그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이게 그 뭐 대형 로펌에서 맡을 이유가 없네. 야, 이거는 저도 지금 처음 듣는 이야기고. 돈이 안 되잖아요. 돈도 안 되고 위험하고 이길 가능성도 없고. 삼중고에 빠진 재판을 왜 맡습니까? 다른 좋은 사건 많은데. 그렇죠. 그럼 그 이야기는 결국은 이 유죄가 그 무죄가 유죄로 뒤집힐 확률이 거의 100% 된다. 99%라고 해두죠. 99%. 또 1%는 또 남겨놔야 되니까. 우리가 큰 소리 쳤다가 얼마나 지금 허망해졌습니까? 이번에도 100% 했다가 좀 허망해졌죠. 99.99%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국민 앵커 박성규의 판읽기 일부는 오늘 그 위정교사 무죄난데 대해서 그날 당일 정치가 이상하게 움직였다. 이것은 일종의 내통이 뭐 있었던 것 아닌가? 내통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정황이에요. 그렇죠. 정황이죠. 뭐 증거는 지금 없지만은 정치가 움직였다는 것은 정치가 정상적으로 움직이는 것과는 정반대로 움직였기 때문에 그 부분 하나 짚어봤고 그다음에 그런 거에 따른 이상하리만큼 침착했고 짐짓 의연해 보였던 이재명의 태도. 이거는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그럴 수가 없다. 왜? 자기도 모르는데 그렇게 담담할 수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그렇게 그 표정을 보면은 그리고 또 그때는 선거법에서 이미 그 유죄가 나왔고 징역형이 나왔고 이 법정 구속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너무 좀 담담하다 그런 생각을 마지막으로 들었습니다. 메이저 법무법인 로펌 회사들이 한결같이 손사래를 치고 있는 위증교사 민주당의 이 변호 의뢰 그걸 물리친 이유 돈도 못 받고 이길 확률도 없고 뭐 모든 게 불리한 그래서 잘못하면 법적으로 엮여가지고 재판받을지도 모르는 이런 재판을 누가 맡으려고 하겠느냐 이런 얘기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앵커 박상교 앵커께서 제가 지금 진행하는데 감기가 걸려서 기침을 하니까 마무리까지 해주셨습니다. 아이고 건강이 안 좋으셔서 걱정입니다. 아니요, 감기 뭐 금방 나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국민앵커 박상규 판읽기 1부는 위정교사 무죄. 자, 무죄지만은 무죄가 아니다. 앞으로가 더 큰 문제다. 무죄지만 문제다. 끝으로 제가 꼭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법원에 가면 지방법원에 가면 현판 꼭 하나 있는 거 있습니다. 천라지방.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제 노자 도덕경에 나오는 말이에요. 하늘의 그물, 천망지회,
천망지회 소위 불실이란 예, 말입니다. 예, 예. 천망지회 예. 소위 불루라고도 하고 예. 하늘의 그물은 넓고 예. 그물 사이가 성기다. 예, 좀 생기지만. 예, 그렇지만 예. 소위 불실불루 결코 빠뜨리는 법이 없다. 네. 거기에 다 걸려서 나가게 돼 있다. 이재명의 항소심은 바로 그 천라지망, 천망지회 소위 불실에 걸리게 돼 있다는 것. 네. 하늘의 그물을 빠져나갈 길은 없을 것이다. 이런 결론을 제가 내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재명은 법망을 빠져나가지 못한다. 네. 예. 그리고 잠시 후 2부에서는 그 이재명의 그 선거법의 이 2심 문제, 2심이 어떻게 될지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1부는 여기서 마칩니다.